칼로리가 있으면 무조건 단식이 깨진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블랙커피를 마시고 커피에 크림을 아주 조금 넣고 배고픔 때문에 뭔가를 소량으로 보충했는데도 몸이 계속 지방을 태우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칼로리가 아닙니다. 진짜로 봐야 할 것은 인슐린입니다. 인터넷에는 단식에 대한 말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만 허용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특정 음식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처음 시작한 사람일수록 더 헷갈립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작은 실수 하나로 다 망친 것 같아 금방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원리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칼로리만 보고 판단하면 계속 흔들리지만 인슐린이라는 기준을 이해하면 갑자기 모든 논쟁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식 중에 무엇이 비교적 괜찮고 무엇이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목록을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방 감량이 목표인지 케톤 생성이 중요한지 아니면 오토파지를 더 엄격하게 지키고 싶은지도 구분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내용은 교육 목적의 정보이며 의료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시작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먼저 단식 중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파트 2 작성을 계속할까요? 칼로리가 있으면 무조건 단식이 깨진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블랙커피를 마시고 커피에 크림을 아주 조금 넣고 배고픔 때문에 무언가를 소량으로 보충했는데도 몸이 계속 지방을 태우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칼로리가 아닙니다. 진짜로 봐야 할 것은 인슐린입니다. 인터넷에는 단식에 대한 말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만 허용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특정 음식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처음 시작한 사람일수록 더 헷갈립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작은 실수 하나로 다 망친 것 같아 금방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칼로리만 보고 판단하면 계속 흔들리지만 인슐린이라는 기준을 이해하면 갑자기 모든 논쟁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식 중 무엇이 비교적 괜찮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목록을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 감량이 목표인지 케톤 생성이 중요한지 아니면 오토파지를 더 엄격하게 지키고 싶은지도 구분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교육 목적의 정보이며 의료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시작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먼저 단식 중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파트 1을 계속 작성할까요? 목표 단어 수는 2000단어입니다. 목표 언어와 국가는 한국입니다. 목표 영상 제목은 단식을 깨뜨리지 않는 7가지 음식, 단식의 이점입니다. 칼로리가 있으면 무조건 단식이 깨진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블랙커피를 마시고 커피에 크림을 아주 조금 넣고 배고픔 때문에 무언가를 소량으로 보충했는데도 몸이 계속 지방을 태우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칼로리가 아닙니다. 진짜로 봐야 할 것은 인슐린입니다. 인터넷에는 단식에 대한 말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만 허용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특정 음식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처음 시작한 사람일수록 더 헷갈립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작은 실수 하나로 다 망친 것 같아 금방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칼로리만 보고 판단하면 계속 흔들리지만 인슐린이라는 기준을 이해하면 갑자기 모든 논쟁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식 중 무엇이 비교적 괜찮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목록을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 감량이 목표인지 케톤 생성이 중요한지 아니면 오토파지를 더 엄격하게 지키고 싶은지도 구분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교육 목적의 정보이며 의료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시작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먼저 단식 중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파트 1을 계속 작성할까요? 이제 3번째와 4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거의 에너지를 주지 않거나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해도 단식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먼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대표적으로
차전자피나 바질시드 같은 종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이섬유는 사람의 소화 효소로 대부분 완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인 탄수화물처럼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과 인슐린을 크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장내 미생물이 이것을 활용하면서 포만감과 관련된 신호에 영향을 줍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단식이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배고픔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과 뇌 사이의 신호 흐름에 도움을 주어 공복감을 완화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용성 식이섬유를 보충한 쪽이 물만 마신 쪽보다 허기를 더 잘 견디는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실전에서 이 의미는 아주 큽니다. 단식을 시작하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신호가 계속 올라오면 계획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수용성 식이섬유는 단식을 더 편하게 이어가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나 늘 중간에 포기하던 분들에게는 꽤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헤비크림입니다. 이 부분은 놀랍게 들릴 수 있지만 소량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헤비크림은 대부분이 지방이고 당은 적고 단백질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에 아주 조금 넣는 정도는 인슐린을 강하게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소량이라면 지방 연소 환경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언제나 양입니다.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많이 넣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커피 한 잔이 더 이상 단식 중 보조 수단이 아니라 액체 아침 식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량은 보조가 될 수 있지만 과하면 단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와 헤비크림은 모두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로 볼 것이 아니라 목적과 양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배고픔을 줄이며 단식을 이어가고 싶은지 아니면 더 엄격한 상태를 원하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사람이 간식처럼 가볍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조건이 중요한 항목들을 보겠습니다. 바로 특정 견과류와 본브로스, 그리고 콜라겐입니다. 이제 5번째와 6번째 항목입니다. 이번 부분은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단식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단식의 목적을 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부 고지방 견과류입니다. 예를 들면 마카다미아, 피칸, 브라질너트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견과류는 지방 비율이 높고 단백질이 과하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을 먹는다면 케톤 상태를 크게 깨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조건에서 견과류 기반 영양바를 섭취한 그룹이 물만 마신 그룹과 비슷한 대사 상태를 유지했다는 연구도 언급됩니다. 핵심은 견과류 자체가 무조건 단식을 깨뜨린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원물에 가까운 견과류여야 합니다. 꿀이 코팅된 것, 달콤한 시즈닝이 들어간 것, 설탕이나 시럽이 섞인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포장지에 건강, 저탄수, 다이어트 같은 단어가 적혀 있어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성분표를 보면 숨어있는 당류나 전분, 말토덱스트린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줌이라는 말도 사람마다 양이 다릅니다. 단식 중이라면 정말 몇 알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견과류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쉽게 과식으로 넘어가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본브로스와 콜라겐입니다. 이 둘은 단식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항목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어느 정도 인슐린 반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엄격한 단식을 기준으로 보면 본브로스나 콜라겐은 피하는 쪽이 더 깔끔합니다. 하지만 목표가 체지방 감량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량의 본브로스는 공복감을 줄이고 전해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식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트륨과 미네랄 부족 때문에 머리가 무겁거나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본브로스는 단순한 칼로리 음식이라기보다 단식을 지속하게 해주는 보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표가 오토파지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세포 청소 효과를 가장 엄격하게 노린다면 단백질 섭취는 가능한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살을 빼고 배고픔을 관리하는 것이 목표라면 소량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파지를 최대로 원한다면 본브로스와 콜라겐은 건너뛰는 편이 더 맞습니다. 다음으로 육부를 계속 쓸까요? 이제 놓치기 쉬운 함정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가벼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인슐린 반응이나 식욕 자극을 통해 단식 흐름을 흔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설탕 껌입니다. 설탕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단맛 자체가 식욕을 건드리거나 일부 감미료가 사람에 따라 공복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 향이 나는 제로 음료도 주의해야 합니다. 칼로리가 거의 없다는 문구만 보고 마셨다가 오히려 더 배가 고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패스팅 보조제, 전해질 파우더, 다이어트 스틱 같은 제품도 성분표를 꼭 봐야 합니다. 포도당, 말토스, 덱스트로스, 아미노산, 단백질 분리물처럼 단식을 흐릴 수 있는 성분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한 포가 지방 연소 리듬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도 중요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 섭식장애 병력이 있는 분, 인슐린을 사용하는 당뇨 환자, 신장질환이 있는 분, 저체중인 분은 단식을 가볍게 따라하면 안 됩니다. 심한 어지럼증, 비정상적으로 빠른 심장 박동, 혼란감, 오래가는 메스꺼움이 나타나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단식은 참는 게임이 아닙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서 밀어붙이는 방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함정을 피하고 내 목표와 몸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7번째 항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단식을 유지하는 핵심은 칼로리를 숫자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슐린이 얼마나 올라가고 그 반응이 지방 연소와 케톤 생성 흐름을 방해하느냐입니다. MCT 오일은 케톤 생성을 빠르게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커피와 무가당차는 인슐린 반응을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집중력과 지방 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과 뇌의 연결을 통해 허기를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헤비크림은 아주 적은 양이라면 허용될 수 있지만 많아지는 순간 액체 식사가 됩니다. 마카다미아나 피칸처럼 지방 비중이 높은 견과류도 소량이라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봄브로스와 콜라겐은 목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체지방 감량이 우선이라면 소량은 괜찮을 수 있지만 오토파지를 최대한 노린다면 더 엄격하게 보는 편이 맞습니다. 결국 단식은 무조건 제로 칼로리를 만들기 위한 게임이 아닙니다. 지방을 잘 쓰고 케톤을 만들기 쉬운 대사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의외였던 음식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MCT 오일인지, 수용성 식이섬유인지, 아니면 소량의 헤비크림인지 직접 의견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식 중 배고픔 때문에 늘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원하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단식 시작 후 24시간 동안 몸 안에서 시간대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